기가 찹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릇 깨지는 소리 좀 들어볼게요. 2018년 7월 23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에서 발췌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시장이 조폭과 연결돼 있다. 이런 방송이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발칵 뒤집혀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지금 지사는 뭐 분류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가 이제 조폭과 연계돼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사실 굉장히 지금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한 2, 3일 동안 7시간 검색어에서 1위를 계속 했었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과거의 변호사 시절 2007년입니다. 2007년에 한 폭력 사건의 변론을 맡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2명 정도를 맡았던 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알고 보니까 조폭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했던 인연으로 이제 이건 좀 탐사보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그런 취지로 이렇게 좀 접근해 보면 그 뒤로 이제 성남시장이 돼서도 그 소위 말하는 국제 마피아 성남국제 마피아파. 성남국제 마피아파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가 설립한 게 이제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를 뭐 원래 그 성남시 내에 3년 이상 이제 그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1년밖에 되지 않은 그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에 선정을 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뭔가 특혜를 줬다. 그래서 조폭과 연루돼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은수미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기가 유력하니 저쪽에 운전기사도 붙여주고 무언가 좀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좀 도왔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조폭과 연계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뭐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그럼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일단은 뭐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뭐 조폭을 변호했다. 이건 뭐 문제 없고요. 변호사가 뭐 누구는 변호하고 누구는 변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조폭을 변호했다는 제가 봐도 문제가 없는데 몰랐다는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당시에 뭐 100명 정도 재판을 했는데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고 그 방송에서는 모를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또 여기까지만 하고. 11화에서 했던 내용과 위에 김프로쇼에서 했던 내용과도 비슷한 스탠스죠. 이재명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설픈 방송을 했다. 이 새끼들은 후속 보도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데도 말하는 내용은 김프로보다도 더 못하죠. 조폭을 변호한 이재명 변호사는 문제없다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 이동형이 본래 앞서가게 얘기하죠. 이게 백성문 변호사가 조폭을 변호한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몰랐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동형 이 새끼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이 해명한 거를 그대로 얘기하죠. 그 당시 100명 정도 재판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재명이 말했고 방송에서는 모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쪽의 주장을 이제 서로 얘기하면서 아주 짧게 말이 더 길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말죠. 이동형 이 새끼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기고 지는 거 존내 잘 알아요. 더하면 불리해질 말이라는 걸 잘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를 한다는 건 몇 년 전에 어느 미팅 내 자리에 나가서 만난 이성을 기억 못하는 뭐 그런 것과는 달라요.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의뢰인을 낱낱이 알고 있어야지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 뭐 이런 거 가려서 이야기를 해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사사건건 막 다 얘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설책을 읽듯이 씨발 한 사건에 얽혀있는 부분만이라도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 당사자인 의뢰인을 몰랐다? 조폭인지 몰랐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착이 뭔가 되어 있다는 건 암시하고도 나무민 거죠. 그렇게 봐야지 맞는 거예요.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있는 거예요. 얘 몰랐다고 한 건 또 언제입니까? 정봉주 전국구 나와가지고 그 당시 회장이었죠? 라고 정봉주가 얘기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죠? 그 당시에 뭔가 들었을 때 몰라야 된다고 얘기하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기춘이랑 우병우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런 게. 그런데 그런 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변론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죠. 이어서 더 들어볼게요. 오랜만이지만 죄송하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방송에서 앞에 왜 그 파타야 살인 사건 김영진 씨가 네. 살인으로 기소가 안 됐다. 네. 그 앞에 깔잖아요. 네, 깔죠.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조폭과 정치권 연결돼 가지고 살인 기소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사실 그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현재 지금 증거가 부족해서 사실 아직 좀 수사 중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관련자 2명 중에 1명은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검찰에 손을 쓰면은 살인자도 빠져나올 때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상황이 이재명 아니기 지사가 때문에 손을 썼으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졌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 수준의 증거를 가지고 기사를 쓴다면 저는 지금 한 열흘치를 지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친분이 있다, 친분이 의심이 되긴 하지만 친분이 있다고 쓸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좀 그 공중파 TV 같은 경우에서는 나가는 그 순간에 그게 진실로 확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보기엔 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혜가 있었느냐? 특혜로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두른 것 같고 서둘렀는데 이제 그 서두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약간 좀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예.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속 보도 지켜보죠. 뭐 한 달에. 그래야 지켜봐야 될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이 새끼는 그 알을 폄훼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죠. 그래놓고 폄훼하죠. 이 씹새끼야, 걔 족가는 소리 자빠졌네, 이 씨발. 아, 나 욕한 거 아니야. 이러면 되는 거냐? 응? 이 개새끼야. 자신이 가진 자료가 훨씬 많다고 개소리를 하죠. 이 새끼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진의 처우에 대해 이재명과 연관을 짓죠.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야만 후속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재명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시청자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려고, 갈라치기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정치 혐오자도 또 생기고, 좀 비약하자면 민주당 탈당도 하고, 그죠? 구자파들을 진짜 하루빨리 얘네들 다 내쫓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지금처럼 막 씨발 아무 생각 없이 좀비들처럼 날뛰게 하면 절대로 반성 따위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대로 해를 끼칠 거라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찌빠 새끼들이 SBS에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대요. 방영하지 말라고 협박을 한다고 했죠, 막. 그런다고 방영 안 할, 뭐, 그것이 하고 싶다는 아니잖아요. 또, 태양건설 막 물고 늘어지는 거 있죠? 이거는 무조건 이재명과 연관된 새끼들입니다. 무조건. 저는 절대로 태양건설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게 SBS의 전신, 뭐 어떤 그런 돈을 투자한 모 기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씨발 내가 타고 다니는 국산차도 다 대기업 착취를 돕는 일이고, 국산 휴대폰 쓰는 것도 대기업 노예짓 하는 거고,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도 나라 팔아먹는 짓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이 있는데, 이 어른이 어렸을 때 뭐 좀 나쁜 짓도 하고 좀 까지고 막 도둑질도 하고 뭐 근데 그랬다고 칩시다. 그 어른이 어느 날 마트 갔는데 아예 애들이 막 한 둘 셋 모여가지고 뭔가 도둑질하려고 하는 걸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이 어른이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가만 내비둬야 됩니까? 태영건설이 나쁜 짓을 했다 안 했다 자체를 따지는 것도 존나 웃긴 거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조중동 같은 거를 싸잡아서 욕할 때 제일 이득 보는 게 누구라고 했죠? 싸잡아서 욕할 때? 그 중에 제일 나쁜 짓을 한 조선일보가 득 보는 거라고 했죠. 왜냐면은 조중동 이 개새끼들아 라고 했을 때 33%씩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씨발 조선일보가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조선일보만 찍고 이 조선일보 나쁜 새끼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태영건설사 중에 태영건설이 건설사 중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까요? 전체 건설사들이 기득권 짓을 한 것에 얼마만큼이나 나쁜 짓을 했을까요? 태영건설이. 절대 편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좋게 보지도 않고요. 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를 태영건설과 굳이 엮으려는 새끼들이 하는 짓이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저 역시 건설사들은 어느 하나 씨발 정상적인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새끼들 중에 태영건설이 제일 나쁜 새끼들입니까? 그 나쁜 새끼들 중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무슨 역적인 듯 까발리는 새끼들이 바로 이재명에게 부역하는 새끼들인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격하는 에? 이 모양새를 보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상이몽도 씨발 이재명 죽이려고 뭐 이재명 출연시켰냐? 이 박상목 새끼들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온갖 유착과 범죄 덩어리를 어떻게 미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함께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같은 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부에서 발표했습니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7년엔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60여 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2명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 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는 자격이 없었지만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변론은 수천 건의 수임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한 코마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를 기부하겠다고 해 통례에 따라 후원 협약을 했다. SNS로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가 조폭 몰이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가 나간 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수백 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브리핑을 하죠. 아, 김용민 요즘에 재밌네. 조목조목 반박하면 그게 다 사실이고 그게 다 정이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핑계대고 거짓말하면 다 믿어줘야 되는 거냐고. 얘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띠맥상통하는 것들이죠. 무조건 이재명 실드 쳐주는 거예요. 이재명 죽이기까지라고 얘기하죠.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수백 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여자한테 욕 안 하니까 이 돼지 새끼 네가 대신 욕 쳐먹어라 이렇게. 이재명 조사라는 청원을 몇 개야. 그게 13만 건이야. 이런 개만도 못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 요 근래 이게 팟캐스트 근황이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한 이 한방의 공격에 구좌파이들이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새끼들이 방송국이 아는 사람 통해서 접촉 안 했을까요? 은근히 이런 개소리들을 팟캐스트 뉴스 시간대에 막 씨부리면서 압박을 주는 거라고요. 이런 게 압력이라고요. 이게 압력이지. 이게 뭐가 압력입니까? 온통 그것이 알고 싶다는 잘못했고 섣불렀고 실수했고 조사가 미진했고 그죠? 이재명은 그에 반해서 뭐 페이스북에 반박했다. 이거 하나로 퉁치고 변호인단 구성해서 내용 증명 내주면 그게 진리인 양 그대로 읊어주고 이런 길에 옹호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이 원하는 건 더 큰 권력이고 구좌파가 원하는 것은 친목 개파질인데 서로 꿍짝이 맞으니까 이 짓거리 하는 겁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는지 이동영과 김용민을 더 신뢰하는지 이 정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결이 안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다 계속 같이 막 묻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빨리 그걸 찾아야 돼요. 그 왜 그러나,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동영과 김용민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는 척하면서 본인의 스피커를 키워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런데 뒤로는 뭐예요? 친목질 개파질을 막 서슴지 않고 가끔 문재인 대통령 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뭐 가차 없어요. 얘네들이 이재명 공격하는 거 봤어요? 수도 없이 공격당할 것들이 천진데 공격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조금 남이 얘기하고 논란거리 있으면은 그저 뭐 이거는 이 부분은 잘못했다고 굳이 꼬집고 얘기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친목과 개파질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호철, 양종철도 뭐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스스로가 다 제하에 묻혀 계시고요. 전해철 또 어떻습니까? 문통팔이 합니까? 자신의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번 경기도지사 경선에 나오는데 누가 알았어요? 얼만큼이나 알았어요? 그 정도로 대외적인 활동을 안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봐. 그에 반해서 이재명 어땠습니까? 친목 개파질하면서 이리저리 얼굴 알리고 홍보하고 TV에 예능 출연하고 그죠? 결이 달라요. 당신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처럼 일 것이지 않다면 개파질과 친목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 후속편이 방영되면 절대로 이 구자파 새끼들이 아가리 턴 것들 있죠? 이거 정반대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부터 실검 1위까지 찍으신 김혜경 여사님의 통화 녹취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다 작은 엄마 지영아. 네, 자느라고 못 받은 거니? 네, 저 지금 자고 있는데. 전화 좀 받아라. 미안하지만 아침에 일찍. 작은 엄마가 네가 보낸 문자 봤거든? 네,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건 뭐예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네가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성우나 너나 집안의 노숙자 부부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와 전화 매너를 가지고 있니? 그래 내가 니네 엄마 아빠 입장에서 니네가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얘기 안 해준다고 그랬지. 니네 엄마한테 들으라고. 네가 판단한다며. 네가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괜찮아.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아니요, 집안에 이제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인연이기냐? 2년이라니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야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뭐 하시는 알았어?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이재선 씨 딸에게 전화한 김혜영 씨는 뭐 아침 일찍인 것 같아요. 그죠? 통화 내용상. 막무가내로 막 통화하자고 해요. 이재명과 똑같은 인성과 도덕성이라는 게 이 부분에서부터 뭐 드러나죠 벌써. 예.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청소부 노숙자를 비하하는 말을 합니다. 청소부 노숙자한테는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런 인성을 가졌으니, 공감도 못하는 씨바 이런 족같은 인성을 가졌으니 이재명 같은 쓰레기랑 청생연분인 거예요. 이런 개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조카한테 이런 아침부터 떽떽거리는데 집안 어른 운운하죠? 집안 어른. 아니 조카한테는 지가 어른이겠지. 근데 지가 집안에서 제일 어른이에요? 이재선 씨가 이재명의 형이에요, 형. 누가 더 어른입니까? 이 병신 같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논리 죽일 수 있는 거죠? 이재선 씨와 이재명의 형수가 김혜영보다 아래입니까? 누가 누구더러 어른 운운한지 진짜 어떤 삶을 사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어른 대접 받으려면 씨바 지보다 윗사람인 어른들한테 대접을 해줘야지. 지는 지 윗사람한테 함부로 막 씨바 더 하면서 무슨 어른 운운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로남불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지난 페북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자기를 공격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의심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 내로남불. 나는
무조건 옳은 짓만 할 거니까 나를 의심하지 말아잖아요.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씨발 자기 부모를 하대하는데 이 조카가 어른 대접을 해줘야 됩니까? 그죠? 저 정도로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도 씨발 진짜 참을성 좋은 거예요. 저 조카가. 마지막 부분에 이재명을 잡아먹을 소리를 하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고 통화가 종료되는 걸로 봐서는 앞서 이야기한 게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했나요?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그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라고 하죠. 이 말에서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이재명이 이재선 씨를 강제 입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렸다. 근데 이제 너 때문에 못 참겠으니까 무슨 사단이 벌어지든 너 때문인 줄 알아라 라고 합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 큰 사실이 이거죠. 강제 입원. 이거 저희는 물론 신났죠. 근데 이거 이재명 어떻게든 빠져나갈 거예요. 구좌파들이 돕고 있으니까 빠져나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위기 대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교활하고 뭐 교만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좀 차분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좀 있어요. 저도 뭐 완벽하게 이재명처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막 흥분된 상태로 막 언쟁을 하면서도 대가리는 조금 차갑게 좀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게 좀 차분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싸움에서도. 아무튼 이재명은 빠져나갈 걸로 보여요, 저는. 하지만 이거 하나 빠져나간다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공교로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공교로움이 계속되면 범죄자일 뿐이에요. 한 번 빠져나가고, 2번 빠져나가고, 10번 빠져나가고, 뭐 100번을 빠져나가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그 사람이 악마에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탈출하셔서 갱생하시고, 이미 탈출하신 분들은 제 방송 들으시면서 문파 백신 맞으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ere's a nail in the door and there's glass on the lawn, tacks on the floor and the TV is on. And I always sleep with my guns when you're gone. There's a blade by the bed and a phone in my hand, a dog on the floor and some cash on the